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가격의 변동인데요. 두 번째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우리가 공급의 변화를 배웠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급의 변화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부터 정리를 해보고 공급량의 변화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 복습. 네, 리뷰를 잠깐 해보면요. 우리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을 때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동을 표시할 때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이동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표시를 했었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인과 양상.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가격 이외의 어떤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가 변하느냐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가격 이외의 요인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급의 변화를 볼 건데 이 공급은 이거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네, 팔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이것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은 언제 변하냐? 역시 똑같아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네, 이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뭔지, 네, 요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변동 요인은 5가지가 있었는데요. 공급의 변동 요인은 3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있죠. 네, 어떤 원료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뭐 임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킨으로 똑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처럼 치킨의 공급이 이번에는 감소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감소 또는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공급은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자기 닭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네, 닭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이러면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치킨의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면요. 그 상품의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치킨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공급자 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기술의 혁신입니다. 네, 갑자기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고 쳐볼게요. 치킨을 막 튀겨내는 그런 기계가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뭐 말은 안 되지만 네,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치킨을 뭐 30분에 한 뭐 1000마리 정도 튀길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치킨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치킨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수요에서도 배웠는데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에 앞으로 치킨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미래에 치킨
예상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치킨의 공급은 늘어날까요? 감소할까요? 네, 현재 치킨의 공급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파는 게 더 이윤이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우리 대란 사태 겪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스크 가격이 점점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네, 마스크를 예를 들어 본다면 마스크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마스크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랬더니 공급자들이 마스크를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더 올랐을 때 팔아야지 해서 마스크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대란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마스크 대란. 네,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볼 거는 네,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해요. 공급의 변화의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네, 가격 이외의 요인 세 가지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의 혁신,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양상은요. 네, 똑같아요.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반대로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이 변합니다.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공급의 변화. 네, 다시 써야겠네요. 네, 공급의 변화, 공급량 변화, 네, 공급의 변화. 네, 공급량의 변화는 우리 이번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돼요. 네,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면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우상향한다 그랬죠? 네, 비례 관계예요.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 때 많이 팔고자 할 테니까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가격이 P1, P2가 있다고 쳐보면 네, P1일 때 공급량이 Q1. 보이시나요? 이게 좀 잘릴 것 같은데 네, 여기가 Q2가 되겠죠.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Q1 다시 적어보면 여기가 Q1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했죠? 네,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게 공급량의 증가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네,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이렇게 곡선상에서 표시합니다. 공급량 감소. 네, 공급의 변화,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공급의 변화는 서플라이 S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공급의 변화 어떻게 표시하냐? 이게 원래 공급이었다면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네,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S1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한 거, 감소한 거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S2로 공급의 감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사례를 자동차 시장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요. 네, 소득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소득이 증가하는 거는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수요가 변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수요가 당연히 증가한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이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니까 수요 곡선을 그리고 수요 곡선을 그리고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이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편의상 원래 수요 곡선을 D0라고 하고 변화된 수요 곡선을 D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휘발유 가격이 이번에는 떨어졌어요.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이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을 해봅시다.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휘발유의 가격은 이거는 자동차와 무슨 관련이 있냐? 자동차 휘발유가 있어야 보통 자동차가 달릴 수 있죠. 지금은 물론 전기 자동차가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휘발유와 자동차는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러면 지금 보완제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보완제의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었어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었어요? 네,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근데 보완제의 가격인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지면 휘발유의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량이 증가해요. 네, 정확하게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싸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네, 보완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경우에도 수요가 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였죠. 네, 그러면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D0 이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D1이라고 똑같이 해볼게요. 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지금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갔대요.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요. 이 자동차 부품 가격은 생산 요소와 관련이 있죠. 이거는 생산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증가해요. 이 경우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팔고자 하는 욕구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공급 감소. 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원래 공급 곡선을 S0라고 하고요. 지금 공급이 감소했죠. 공급이 감소하면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감소한 거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무조건 왼쪽으로 이동이라고 했죠. S1 이렇게 공급의 감소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랐을 때 자동차 시장에서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동차의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공급이 변하고요.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급이 증가하겠죠. 네, 그럼 이 경우를 표시를 하면 역시 공급 곡선 S0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시장에서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시장에서의 변화. 만약에 1번 사례와 3번의 사례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 소득은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격 거래량. 그러면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로라고 다 써볼게요. 원래 곡선. 원래 가격은 여기였어요. P0.
원래 거래량은 여기에요. Q0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는 증가했어요. 네, 수요는 증가. 1번이니까 네,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네, D1. 네, 수요는 증가했어요. 공급은 어떻게 됐죠? 공급은 3번이니까 공급은 감소했죠. 네, 공급은 감소했어요. 네, S1.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네, 이거 다시 써볼게요. S1은. 네, 이거는 S1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은 새 가격이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됐고요. 거래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됐죠? 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했어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의 변화까지 따져보고 싶다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알 수 없어요. 그대로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수요나 공급 중에 뭐가 더 크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써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거래량은 모르겠지만 가격은 확실히 상승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2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의 사례에서 2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PQ. 똑같이 원래 공급 곡선, 원래 소요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원래 소요 곡선,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약간 이러면 탄력성을 좀 표시한 게 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비슷한 기울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기울기로 한번 그려봅시다. 좀 비슷하나요? 네. 여기가 가격, 여기가 거래량 Q0, 여기가 수요, 디맨드, 공급, 서플라이라면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됐냐? 2번에서 수요는 감소했죠. 수요가 감소.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수요가 증가했네요. 네,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네,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네, 이것도 D1이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기술혁실이 일어나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네, 공급 증가. 네,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네, S1.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됐는데 이 경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가격의 변화는 보시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거래량이 증가한 거예요. 네,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격 변화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써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늘어났네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의 변화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두 가지 사례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나머지 사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